내 친구 중에서 6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는 좀 돈을 버는 친구입니다. 아, 죽어라 이랬는데 세금으로 다 나가네.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좋은 방법 없나? 세금 공부, 바쁘거나 어렵다는 이유로 너무 미루고만 계신 건 아닌가요? 아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속성 세무가해. 반갑습니다. 저는 세무사 홍지영. 저는 자영업자 박세범입니다. 와. 정말 너무 어색한데요. 이렇게 배민 아카데미 사장님들을 위한 세무 강의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를 들어오기 전에 좀 찾아봤어요, 세범님에 대해서. 근데 구독자 수가 16만 명이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직 10,000명이 안 돼가지고 정말 너무 부럽고요. 근데 세무사님 앞이라 제가 좀 많이 민망해요. 왜냐면 네. 유튜브랑 카페랑 이렇게 세금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할 때 정말 어려웠어요. 너무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복잡하고. 근데 이제 오늘부터 세무사님하고 같이 이제 자영업자들이 알아야 되는 세금. 기본적인 것들만 좀 알아놓으면 정리도 잘 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전략도 잘 세울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사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얘기니까 달갑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잘 알아두면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내가 세금 때문에 정말 장사 못 해먹겠다. 이런 순간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서 저거 내 얘기 아닌가? 이런 사장님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바로 저희 세무가 머니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신고했는데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라는 제목이네요. 저희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 해 장사가 생각보다 잘 돼서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내려고 보니까 번 돈의 절반가량이 세금으로 나왔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싶으면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신고는 하란 대로 잘한 것 같은데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이런 사연인데 이게 사실은 네. 제 얘기였거든요. 아, 제가 뭘 잘못한 거였을까요? 세범님도 이런 시절이 있으셨군요. 아, 그쵸. 처음에 아무것도 많은 아무것도 분들이 몰랐었어요.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좀 아쉬운 거는 그때 좀 저를 만나셨으면 그러니까요. 미리 좀 세금에 대해서 좀 같이 설계를 하고 내년에 네. 이렇게 내시자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5월에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랑은 좀 다르게 적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주변에서 종소세 그거는 별거 아니야. 그렇게 뭐 크게 겁내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를 잘못 들으시고 증빙 같은 걸 안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금 거래하시고 증빙 하나도 없다든지 뭐 인건비 신고도 안 하셨다든지 그래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5월 달에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진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도 하나도 비용 처리를 못했고 그때 만약에 미리 좀 알았더라면 예를 들어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전에 1월 달쯤에 부가세 신고할 때 저희를 찾아오세요. 2020년도 12월 30일이 다 끝났으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거든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한 10월 정도 되면 2020년도 10월 정도 되면 21년도에 종합소득세가 얼마 나올지 예측도 되거든요. 부족한 자료가 뭔지 그리고 어떤 거 내가 신고를 누락했었는지 이런 걸 챙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에 대해서는 뭐 35% 구간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 맞아요. 그게 35%가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아니죠. 지방세가 붙고 다음에 소득세 내고 나니까 건강보험료가 붙고 이러니까 제가 그때 쓴 글도 있어요, 카페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네, 하여튼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런 세금 신고 기간이 되면 무슨 자료상들한테 이렇게 연락도 네. 많이 오고요. 되게 싸게 세금 신고를 또 절세를 많이 해준다고 이렇게 해도 되냐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자료상이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셨어요, 네. 세범님이. 되게 중요한데
혹시나 어디 가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으니까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사온다 이렇게 하시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것 올바른 자료까지도 의심을 받을 수 있고요. 자료상은 반드시 조사가 되니까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세금 계산서 허위로 끊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업자들이 그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맞아요. 사업자 본인의 책임이니까 아무리 훌륭한 세무사님한테 일을 맡겨도요. 제가 기본적인 어떤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대화조차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증빙이나 아니면 일정 같은 것도 잘 모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자꾸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부담이 크더라고요. 네. 절세라는 가장 쉬운 방법은 꼼꼼하게 신고하고 납부를 챙기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세금을 언제 내야 되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짜잔!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근데 이거 보니까 네. 이거는 일반 과세자의 일정인 것 같아요. 역시 슬쩍 봐도 바로 아시네요. 이러면 저는 뭐 먹고 살지 참. 신고 납부 일정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외식업 사장님들이 많이 속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 개인 사업자의 일반 과세자 일정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먼저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볼게요. 부가세는요, 1년을 6개월 단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라고 부르고요.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1월부터 6월 1기가 끝나는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 7월부터 12월까지를 다음에 1월 25일에 한 번 더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년에 이렇게 2번 사이에 하나씩 더 있어서 1년에 4번을 내게 되네요. 그렇죠. 과세를. 보시면 여기는 신고고요. 신고랑 납부인데 여기는 고지랑 납부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장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1월부터 6월까지 만약에 계산한 부가세를 100만 원을 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계산하면 한 50만 원 정도 나오겠죠.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좀 사업자가 부담될 수 있으니 3개월분에 대해서 먼저 고지, 즉 국세청에서 알려주고 납부하도록 한다고 해서 이걸 예정고지 납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7월에 냈던 거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 아까 예로 들면 50만 원이 되겠죠? 그걸 10월 달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달 세금을 미리 내고 그렇죠. 이제 그 부담을 줄여주는 거군요. 근데 사실 이렇게 부담을 줄인다고 제가 항상 표현은 하는데 좀 먼저 이것도 가져가면 좀, 부담이. 먼저 가져가는 게 좀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먼저 냈던 거는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납부할 때 50만 원 냈던 걸 여기서 차감을 해줍니다. 네. 종합소득세 일정은 어떻게 되죠? 종합소득세는 쉬워요. 5월 달에 한 번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1년이 지나야 내가 1년 동안 번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는 2021년 5월 달에 신고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친구 중에서 6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는 좀 돈을 버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해서요. 종합소득세 중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매출을 하면 6월 달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음식점업으로 따졌을 때는 전체 매출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자는 6월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신고 일정이 지금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일정을 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예전에 학교 다닐 때요. 네. 숙제 검사 하잖아요. 네. 그때 숙제 해오라는 기간에 선생님 지나가시면서 하면 금방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나 혼자 한 8월쯤 한 거예요. 네. 그럼 좀 자세히 보고 싶지 않을까요? 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반드시 기한을 지켜서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불성시 가산세가 붙고요. 그 다음에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았으면 약간 이자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납부 불성시 가산세도 함께 추가적으로 내셔야 돼요. 자세히 보다 보면 어떤 게 나올까요? 틀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반 과세자의 일정이고 여기에서 이제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직원이 있으면 원천세 이런 일정들까지 좀 챙겨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우리 세무감원이에서 계속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사실 요거 한 편 보시고 내가 세금을 다 알겠다 이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좀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정도만 하셔도 저는 오늘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게 복잡하고 많아 보이지만 또 하다 보면 사업자들이 알아야 되는 건 어느 정도 금방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무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좀 반복해서 듣다 보면 금방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사업자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자 유형에 속하고 있는지,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싶은데 무조건 간이가세자가 유리한 건지 아니면 다른 게 유리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그럼 오늘 세무가머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사장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저도 화이팅!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